네, 지난번 이어서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이제 영상 올립니다. 그 2019년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이 아닌 2018년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모니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2018년이냐? 2019년을 하지 않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2019년도에 했던 것이 2020년이 현재 아직 시장에 출시가 안 된 컨텐츠들도 일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정확히 모니터 하려면은 최소한 시장에 나와서 1년 내지 한 2년 정도는 반응을 보고 그 사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지원이 잘 됐던 사업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모니터하는 것이 좀 그래도 바람직하다 라고 여겨져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네, 그래서 우선 2018년도 거를 봐야 지난 것들을 한 모니터하는데 그것도 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보통 2년 주기를 놓고 계속 키핑을 해놨다가 지금 하나씩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 총 지원 규모 당시에 30억 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제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하단에 보면은 총 30억 원에 20개 과제 약 3억 원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제당 최대 3억 원까지는 지원이 되고 그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는 20개까지 3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근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총 89건에서 14개 약 한 4대1 정도 경쟁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심사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기본적으로 학계 2년 대학 이상, 뭐 전임 강사 이상의 교수, 그 다음에 뭐 경력자, 뭐 기타 등등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분들이 나오고, 서면평가, 평가위원 구성 중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이름들이 있죠.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소속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소속이 없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 업계에서 실제로 이 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들의 심사가 과연 공정했느냐, 제대로 됐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판단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 우리가 그 어린이 미술 대회만 가더라도 심사위원회 소속과 그런 것들이 뭐 협회장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다 나오죠. 근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여기 진흥원의 심사위원들은 아직도 소속이 없습니다. 예, 어디 업계 전문가라고만 나와 있고 개인 뭐라 하나요? 소속이 개인 그건가요? 그 개인 정보에 영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것들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선정 과제들은 공룡 메카드, 그 다음에 미스터 두나띵, 이모티콘, 제가 하나씩 다 이제 하나씩 챙길 겁니다. 그 다음에 열혈 강호, 모바일 RPG 게임, 이것도 나온지 한번 봐야 될 것이고요. 마법천자문, 도서개발, AR, 이거는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금액이 과연 여기 맞는지, 저 정도 하는데 정말 저 정도 비용이 들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악어 크루, 마크페이지 만화 책 5권, 그 다음에 정글에서 살아남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빨간머리 토리 시즌 1, 샤이닝 스타 모바일 게임, 그 다음에 판다도 IP 모바일 게임, 태권브이 VR 게임, 신도림 모바일 게임, 나이트런, 프렌즈 골프, 그리고 유아동 안전교육 애니메이션, 용광한 소방차 A 스토리북 제작.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이 중에서 대응 개발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한 프렌즈 골프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를 해봐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프렌즈 골프가 모바일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프렌즈 골프를 쭉 제가 이제 구글 플레이나 봤는데 혹시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찾았다면은 영상 댓글에 그 URL이라도 좀 찍어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어떤 내용의 게임인지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찾다가 사실은 찾지를 못해서 이 게임이 지금 있으면 기본적으로 카카오 프렌즈라면 이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좀 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여기서는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카카오 쪽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카카오 골프 용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상관이 없겠죠. 뭐 드라이버 커버부터 뭐 아이언 커버 등 이런 이제 골프 용품들이 상품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다음 뭐 요런 내용의 상품들이 검색하면 이제 상단에 뜨고, 게임을 제가 몇 군데 더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건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프렌즈 골프 게임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거는 VR 게임,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캐릭터를 이용해서 VR 게임으로 그 스크린 골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뭐 그런 내용의 기사들만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 것도 이렇게 들춰봐도 계속 스크린 골프 위주로 2018년도에 나왔던 것도, 자, 카카오 게임즈 하반기 뭐 요건 다른 게임이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예, 별로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고, 오늘은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를 사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건 이제 골프 용품이니까 그냥 영상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내용으로는 대응 개발 주식회사에서 총 요 사업비로 약 한 6억 4천 정도. 그 중에 이제 정부 지원금이 약 2억 1,9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뭐 그렇게 직접 투입이 됐는지는 그 진흥원에 확인을 요청을 해도 사실 이런 내용들이 매번 거절이 되더라고요.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뭐 대입이라고 국가 세금이 들어간 것 자체가 전 대입이란 얘기는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방부에서 무기 조달할 때 몇 억 썼다 몇 억 썼다 다 오픈이 되는데 유독 진흥원만 정말 무슨 러시아의 KGB를 부는 듯한 느낌? 예, 혹시 여러분이 그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 사업 선정됐던 콘텐츠들에 대해서 정보를 아주 기초적인 거라도 요청을 해 보십시오. 그 타이틀 선정됐다 라는 거 외에는 여러분이 받아보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 3년간 정도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 뭐 기업 비밀 이렇게 운운하면서 정부 세금이 얼마 쓰이는 것조차도 오픈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이런 이제 여기는 뭐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게임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기는 뭐한데, 모바일 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6억을 썼다. 물론 자부담 4억 3천을 썼고 정부 지원금 2억 1천을 써서 약 6억 4천 정도를 썼다. 여러분 아무리 카카오 프렌즈라 하더라도 모바일 게임 하나 만드는데 6억 4천, 여기서 사실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 게임을 좀 본다면 6억 4천 쓸만하네, 이렇게 아마 뭐 수긍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게임의 어떤 내용이나 기타 뭐 거기에 디테일한 뭐 내용들을 보면은, 자,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에서 진흥원의 뭔가 매출 계획이나 이런 것들, 물론 매출 계획은 목표이겠지만 국내 매출 230억, 해외 매출 약 100억, 335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겠다라고 그 표방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끄죠? 매출 이렇게 목표를 잡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2020년에는 총 100억의 매출을 일으키겠다.
자,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100억 정도 일으키면은 뉴스에 나올만 하거든요. 그리고 콘텐츠 진흥원에서 자랑을 아주 할만하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수익 모델을 봤을 때 100억을 내려면 몇 명의 조회수가 나와야 될까요? 그 당시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거는 약 300만 다운로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00만 나누기 330억, 335억.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계산이 나오죠. 계산 빠르신 분들은 알아서 계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내용들의 것들을 아까 이제 진흥원에서 나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심사를 봤을 때, 아니, 보통, 여기 뭐 밑에 보면 지리평가학 우선 뭐 정현욱, 동그라미, 강옥순, 정문수, 권영세, 김경록, 김춘호 라는 분들이 심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14개가 한날에 아마 이틀에 걸러서 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부터 하루에. 그러면 14개를 보통 한 30분씩 질의응답 뭐 한 발표 15분에 질의응답 15분. 평균 뭐 3억원씩 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3억을 내가 기업에게 주는데 15분 듣고 결정을 하고 15분 질문하고 결정을 한다. 전문가가 7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 우선은 시작 단추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7명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제가 제 전문, 제 업종에, 제 회사에 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더라도 15분 만에 3억을 쓸지 안 쓸지를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아까 지금 게임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그 서류 내에 그 330억을 매출을 한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런 걸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330억을 매출을 하려면은 수익 모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330억의 매출을 나오기 위해서 과연 얼마를 거기서 예를 300만 다운로드 1인당 11,000원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리고 2020년 100억 매출 나왔다라고 했다라면은 이 게임이 지금 충분히 대표 사례로 많이 회자가 될 텐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혹시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흥원에서 만약에 이게 정말 성공이 되었다라면은 드러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되었다 라고 하거나, 제가 바라는 것은 이분들이 심사를 제가 그냥 개인적인 주관으로 굉장히 부족한 시간 내에 심사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현재까지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본대로 못 찾았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실패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과한 목표를 잡고 과한 투자를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은 이런 뭡니까 기대했던 것과 전혀 대상치 않게 실패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이 일정 부분은 공유가 돼야, 왜? 국가 세금을 썼으니까 공유가 돼야 그 다음 후발주자들이 2020년에 2021년에 신규로 이런 캐릭터 연계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고 업그레이드된 사업 계획서를 내겠죠. 제안을 하겠죠. 지금 진흥원의 이 사업 자체가, 제가 항상 문제 제기를 하면은 누가 그럽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된 게 아니죠. 사업을 운영하는 운전자가, 자동차가 벼랑에 떨어졌다고 차를 안 타고 다닐 겁니까? 운전자의 운전 기술이 떨어져서 운전자를 바꿔야 될 문제죠. 차가 잘못된 게 아닌데 차를 없애버리는 꼴이 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심사위원분들이
과거에 또 현재도 뭐 참여를 분명히 하신다라면은 본인들이 그 회의 시간에 참석하셔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3억 원짜리를 집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15분 만에 결정을 하느냐. 사전에 지식도 없고, 그리고 이걸 계속 추적해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전에 뭐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이틀간 숙박을 해서라도 심사를 보게 하거나, 우리 저 고등학생이나 어디 입시 문제 낼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 모아다 놓고 숙박 외부와 차단해 놓고 그렇게 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 30억이란 돈이 서면 평가 하루, 질의응답 하루,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사를 볼 때마다 한 8시간 정도, 6시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2, 30만 원 정도 심사 비용이 지급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 심사가 오신 분들이 또 소득도 정확히 밝히고, 예전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밝혀놓으면은 누가 와서 이 기업들 중에 한두 기업이 와갖고 아 나랑 친하니까 짜웅짜웅 해서 좀 잘 좀 봐주세요. 요즘 그거 들키면은요 빼도 박도 못하게끔 해버리면은 오히려 다 투명하게 해놓고 오디션 보듯이, 이 심사 보는 과정을 오디션 하라는 얘기 아니죠. 최소한 국가 지원을 받았던 사업들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들을 개괄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죠. 이 제목만 보고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결과도 오픈할 필요가 있죠. 그건 세금을 집행한 공공기관에서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진흥원에서 지원 사업 했다, 선정됐다, 그 다음에 그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은 평가가 좋았다 보신 적 있습니까? 진흥원 홈페이지 어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저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도 못 받아봤으니까요. 나중에 이게 사업이 끝나면은 아마 결과평가, 그것도 결과물만 나오면 됩니다. 그럼 결과물만 나왔으니까 3억을 썼긴 썼는데 매출이 1000이 나와도 사실 결과물 나오면은 원칙상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죠. 예, 3억을 써서 좀 더 벌려고 지원을 해줬는데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매출이 1000이 나오거나 아니면 빵이 나올 수도 있죠. 저는 그걸 갖고 책임을 추궁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이런 빵이 나올 수 있구나를 계속 후발 기업들이 보고 공유가 될 때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 나왔던 컨텐츠들, 그 다음에 이런 선정 과제들 다 이와 유사합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행착오를 벌써 몇 년간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하나 더 문제 제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게 사업명이 사실은 캐릭터 연계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 담당 부서가 밑에 보시면은 그 캐릭터 산업팀입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기 그 당시에 뭐 김수진 과장이라는 분이 담당이 되셨었네요. 자, 그 지금 선정 과제가 게임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캐릭터를 쓴 것까지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매출의 근간이 게임에서 발생되는 매출이죠. 캐릭터를 라이선싱을 해서 게임 쪽에서 수익을 얻는. 그러면 게임 쪽에 게임 산업팀이 있죠. 게임 쪽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가야 되는 거죠. 방을 잘못 찾았다고 저는 봅니다. 게임에도 캐릭터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캐릭터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게임에 가서 가면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캐릭터들 중에서 캐릭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릭터 라이센싱을 하지 않는 게임들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프렌즈 골프 게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의 근간은 인지도가 높고 유명한 캐릭터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창의 인재가 개발한 신규 캐릭터들 또는 출시한 지 얼마 안 되는 캐릭터들이 라이센싱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 산업이 확대되고 다양하게
증가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했던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렌즈 같은 이런 이제 인지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인지도 높은 캐릭터가 많죠. 자, 이 캐릭터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굳이 국산 캐릭터라고 구분 짓는 것도 웃기는 거죠. 자, 그 라이선시 하는 기업들은 국내 기업이에요. 근데 캐릭터를 내가 헬로키티를 쓰던 디즈니를 쓰던 돈은 내가 국내 기업에서 버는 거야. 로열티 나가는 거 그렇게 전체 포지션에서 얼마 안 돼. 그럼 거기도 지원해주자는 명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를 만들 정도의 라이센싱을 하고 만들 정도의 기업의 규모가 지원 사업을,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딱 자르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뭐 매출 100억으로 기준을 잡는다, 아니면 99억으로 자른다, 어렵죠. 사실 이런 것들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여기 심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심사는 하루 와서 심사 거기서 번호표 매기고 점수 매기고 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심사하신 분들의 가치와 철학들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규 캐릭터, 그 다음에 그 캐릭터 갖고 있는 회사의 어떤 규모, 그리고 개발하는 회사들이 새롭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창작물, 창의 인재, 런치한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 그래서 최소한 걷기는 만들어야 되는. 근데 그거를 매출로도 나누기도 애매합니다. 캐릭터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간단하죠.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라이센서의 매출 규모가 100억이냐 50억이냐 이런 걸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러면은 100억 이상 되는 캐릭터는 갖고 오지 마. 거기 마케팅 조직과 영업 조직이 다 있으니까 너희들은 신규 캐릭터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그들과 라이센스해서 같이 한번 키워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로키티 이런 데는 뭐 해준다 하더라도 유명한 캐릭터를 거기 마케터 하는 사람들, 라이센싱 하는 사람들, 자체 생산하시는 분들 다 있는데 굳이 지원 사업 안 받아도 그분들 유통 라인도 있고, 예, 굳이 이런 거 안 찾아도 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하고 과연 맞느냐? 여러분도 그런 거 그냥 내가 단순히 이 지원 사업을 선정이 됐다 안 됐다 그것만 바라보시고 하면 여러분 개인은 좋을 수 있는데요. 내년에 그게 결국 독소가 돼서 여러분한테 다시 되돌아오고 여러분이 결국은 클 수 없는, 운 좋게 여기서 한두 개 됐으니까 나는 그냥 잠잠히 지나가야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놀고 있는 물은 나중에는 진흙탕 물이 돼서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으려는 산업 구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캐릭터 부분, 사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는 영역이 다른 영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패션 쪽 산업팀이나 다른 뭐 애니메이션 쪽까지는 제가 크게 뭐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캐릭터 쪽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꾸 캐릭터 관련된 지원 사업이 없어진다.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 같고서도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왜 없애느냐라고 따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럼 나한테 나 밑보이면 지원 사업 안 해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계속 고민을 하십시오. 저는 그거 갖고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산업을 키우고 후배들을 위해서 한다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기업이 앞에서 나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많고요. 예. 스스로를 이 산업을 축소시키는 거는, 제가 이 캐릭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사업이 없어져서 축소되는 게 아니고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더 그냥 엉망이 되는데, 여러분은 그 엉망인 곳에서 계속 서로가 어떤 각기 전투를 하고 있는, 전 그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이런 사업 자체에 다른 거 얘기 못 하실 것 같으면은 한 목소리 내셔서 여기 심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자기 소속하고 밝히게끔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진짜 이분들이 책임 있게 심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으려면.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그 심사 과정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있었다면은 과연 이런 터무니없는 매출 계획, 전 터무니없다고 여겨지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카카오 프렌즈라면 저 같으면은 카카오는 왜 카카오 캐릭터를 갖고 왔지? 여기 잘 나가는 캐릭터는 예, 규모가 있는 파트너하고 직접 개발을 하지. 예, 만드는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지원이 필요한 회사일 수 있겠죠. 저는 이 캐릭터를 보고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캐릭터 여러 개 있지만 규모가 작은 데도 있고요. 회사의 어떤 그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가 근데 오히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이런 판단을 못 할까? 저는 과연 그 이분들이 캐릭터를 딱 본인이 알고 있는 캐릭터가 뭐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뽀로로하고 뿡뿡이 말고는 모르시더라고요. 라바 얘기하는데 라바를 모르시더라고요. 뭐 라바의 레드, 옐로우 이름까지는 몰라도 예전 얘기입니다. 어떤 심사위원분이 오셨는데 뽀로로, 뿡뿡이, 마시마로까지예요. 그분이 알고 있는 캐릭터가. 그 후는 그런 분이 오셔서 경력으로 봤을 때 그분은 전문가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러네 프로필 상에서는 경력자가 맞죠. 근데 그런 분이 오셔서 심사를 보는데 시장성이 있는 캐릭터들 요즘 잘 뜨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인기 급상승하는 캐릭터를 모르고 뭐 이런 캐릭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려고 저는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여기 심사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책임을 짓는 심사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하루 만에 30억을 쏟아붓는 심사는 사라져야 된다. 세 번째, 소속과 이름이 밝혀졌다고 와서 로비하다가 걸리면은 민형사상의 책임, 그 기업 돈을 다 토해낸다. 예, 그리고 밝혀놓으면은 옆에서 알아서 다 보는 놈들이 많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전 그렇습니다. K-pop 오디션 볼 때 자기 기획사 데리고 간다고 점수 잘 주는 거, 그거 당연하죠. 근데 눈이 많아지면요, 그것도 정당한 설득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에 지금 방금 리뷰했던 프렌즈 골프 국책 예산이 약 2억 1천만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총 사업비가 한 6억 4천 정도.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 프렌즈 골프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찾지를 못하겠더라. 예,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있으면은 그 게임에 대한 리뷰도 한번 예 같이 한번 곁들이면 좋을 것 같으니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리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사실은 뭐 이건 뭐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을 내려고 먼저 만들었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공유를 좀 많이 해주세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제보도 많이 해주시면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그래야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책임 추궁이 아니고요. 개선입니다. 개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있는 김영준 원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업계에 있으면 더 잘할 텐데 현장에 있으면 더 잘할 텐데 왜 알면서 안 한다면 정말 나쁜 거고요. 모르면 자격이 없는 거고요.
과연 어느 쪽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업계 선배 기업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받고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지. 뭐 그럴 수는 있겠다고 하겠지만 나중에 그게 결국 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닥이 작아지면 결국 나도 같이 썩는다. 예,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